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 매일 아침을 책임지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이죠. 생방송 오늘 아침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안타까운 뉴스로 출발을 합니다. 네. 전국 곳곳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울진 산불 현장에 김영하 리포터가 다녀왔어요. 지금 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나흘째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그 불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 직접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4분경 울진의 한 야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1분 뒤 산 아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불이 치솟는데요. 그리고 순식간에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버립니다. 불과 5분 20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놈에서 봤죠. 여기서 발화가 돼갖고 바로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발화 지점 바로 주변 마을은 어떤 상황일까? 이 모든 것이 검게 그을렸고 잿더미가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집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전쟁통에 폭탄 떨어지면 완전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처참해요. 모든 것이 불에 타고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임시 대피소로 황급히 이동했는데요. 밖에서가 도로 건너 뛰어와가지고 집 다 전소 다 됐지. 무사고 뭐고 다 탔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긴급한 순간을 생생하게 들여다보는 출동 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돼 있을까요? 네, 1분 1초가 긴급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상황 판단력과 대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긴박한 현장을 출동캠에 담았습니다. 바로 보시죠. 충남의 한 강가입니다. 그런데 숲을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게 뭘까요? 동물 같긴 한데. 이거 수달 아닌가요? 그런데 이 수달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어딘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수달 한 마리가 어딘가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을 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살펴보니 덫에 걸려 있어 어디로 이동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위급한 상황인데 이를 알 리 없는 수달은 아주 매섭게 구조를 거부합니다. 드디어 철사를 잘라내고 수달 구조에 성공합니다. 구조 후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잘 지내고 이후에 있을까요? 처치를 진행하던 과정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상태로 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1년도 채 살지 못한 수달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이런 덫과 총에 의한 밀렵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기도 뭐하고 언젠가 쓸 것 같긴 한데. 실생활을 활용한 제대로 된 재활용이죠. 오늘 제가 고무줄 활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무줄을 이용해서 마늘을 소분해둬야 소분이 필요한 식재료를 한 번에 사용할 만큼만 넣어놓고 식재료끼리 닿지 않도록 고무줄로 묶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소분을 해두면 가위나 이런 걸로 짝짝 잘랐으면 되니까 맞아요. 너무 편리하겠는데요? 비누 받침대에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 놓기만 하면 보송보송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네. 미끄러지는 얇은 옷 쉽게 거는 법, 바로 옷걸이 양쪽에 고무줄을 묶어놓는 건데요. 척! 안 흔들리죠? 우와! 대박! 노란 고무줄의 대변신. 이제 모아두지만 마시고 똑똑하게 활용하세요. 생방송 오늘 아침은 유익한 생활 정보에서부터 시의성 있는 시사, 사회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일 아침 쉽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은 생방송 오늘 아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생방송 오늘 아침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구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날 일어났던 큰 사건들을 좀 전해주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들은 르포 형식으로 또 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면에서 보면 정통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좀 쉽고 또 유연하게 흐름을 잘 파악하게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활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교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정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 생활정보의 그 초점을 좀 달리해주는 면도 눈에 띄고요. 특히 사람 사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 시간에 맞게 경쾌하고 특이한 삶을 사람들을 보여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면 마치 종합 영양제를 하나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도 되게 다양하게 다룬다라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제 VJ들이 많이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특유의 어떤 기동성과 생동감을 되게 잘 살린다는 거죠.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꼭 거기에 가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장의 분위기를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는 점이 VJ 저널리즘의 고유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층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어요. 1인 가구들도 많이 보고 또 재택근무자들도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 살림 정보를 전할 때 사례자라든지 살림 고수로 등장하는 전문가의 모습들은 대부분 여성 출연자들이에요.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사례자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서 시청층을 조금 더 이렇게 넓히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동시간대에 경쟁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오늘 아침이 조금 더 묵직한 뉴스들을 더 많이 다루는 구성이라는 점은 좀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오늘 아침만 놓고 보면은 좋은 프로그램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이 프로그램만의 색깔이 강한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그 부분에서는 갸웃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청자층들이 유입이 되고 재택근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보게 되는 이런 환경에서 이 시점이야말로 조금 이 프로그램만의 고유의 색깔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은 스튜디오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볼까요? 전종환, 임현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리포터가 이슈를 소개하는가 하면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서 관련 법률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튜디오 구성 및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전통적인 어떤 방송 구도가 좀 딱 잡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남성 진행자가 이제 화면 왼쪽에, 여성 진행자가 화면 오른쪽에 이제 서 있는 구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익숙했던 그 구도 그대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한 2020년이었던가요? 1월부터 한 8월 정도까지 그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그 3MC 체제를 갖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손정은 아나운서, 임현주 아나운서, 김정현 아나운서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안에 파워 다이나믹 면에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실험을 했었는데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네? 긍정적이요? 네. 그래서 아직 1월의 반이나 남았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선배님은 어디 가신 거죠? 어색하네요, 이런 얘기 듣는 게. 긍정의 힘. 저는 그 실험이 왜 8개월 만에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신선하게 봤었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구도를 좀 적극적으로 깨고 흔드는 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파격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라면은 그러니까 조금씩 더 다양한 시도들을 뭐 점층적으로라도 하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고유의 색깔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MC 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성역할 구도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구도에서 그래도 생방송 오늘 아침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성 아나운서가 멘트를 오프닝과 그 마무리 멘트를 담당을 하면서 멘트를 주도한다는 점은 그래도 기존의 어떤 그 MC 구도가 보여주는 어떤 성역할 위계에서 많이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인상적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 활용의 부분에서는 가령 이제 오늘 아침 브리핑 시간에서 경제 전문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키예프에는 미사일 발사, 공습을 받은 건물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이런 보도를 보면 키예프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에 등장한 이슈가 물론 경제 이슈여서 이 전문가를 기용을 했을 텐데 이 전문가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요약해서 전달을 하기에는 조금 전문 분야를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전문가 활용해서 보이는 한계 같은 것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VJ 현장 보도가 중심 구성이고 스튜디오 활용은
코너와 코너 사이의 다리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자면은 역시 메인 MC와 더불어서 리포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 정보 같은 것이 나올 때는 리포터가 현장에 가고 거기서 배워온 것을 다시 스튜디오에서 얘기할 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여도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직접 여행하는 사람은 여성 PD예요. 그런데 스튜디오에서는 남성 리포터가 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여행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약간 현장감의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위화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튜디오 리포터와 현장 리포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이 현장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전달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코너 구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이슈를 소개하는 오늘 아침 브리핑,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담는 출동캠, 일상 속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이슈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은 이야기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약간 흥미롭게 본 코너가 미스터리 헌터 코너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저주랄까, 미신이랄까 이렇게 인식되는 어떤 소문의 현상을 직접 찾아가서 파헤쳐보고 논리적인 설명을 찾는 구성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2월 21일 방송을 보면 나무에 박힌 쇳덩이가 주제였는데요. 사실 이 쇳덩이의 정체는 예전에 마을의 위험을 알리는 종이었다라는 설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종이 정말 종인지 종 박물관을 직접 가서 탐사해보고 그럼 종이 이렇게 나무에 박혀 있는데 이게 나무의 생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나무 박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또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는지 뭐 나무에 박힌 자전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는 기이한 현상이 가진 수수께끼를 그냥 지나치기도 쉽고 소문으로 소비하기도 쉬운데 그것을 이제 질문부터 해결까지 완결성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월 21일 날 새롭게 선보인 코너인데 그해 우리는 코너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날 이제 1992년도에 방영돼서 큰 사랑을 받았던 이제 사랑이 뭐길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좀 변화를 해왔는가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이 좀 눈에 띄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가부장제가 변화하고 이제 해체돼가는 과정을 꼼꼼히 보여주다가 같은 해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트로트와 발라드 위주였던 이제 대중가요계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해 우리가 많은 변화들을 겪었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담아낸 구성이 생각보다는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방송 오늘 아침만의 또 다른 시그니처 코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시도였다고 봅니다. 저는 TV신문고 코너가 제일 인상적인데 생방송 오늘 아침에 약간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코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2월 23일에 방송된 이제 통행료 갈등 같은 경우 시민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어떤 행정 관료 시스템의 어떤 시각이 굉장히 반영된 어떤 전형적인 사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 어떤 행정 시스템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고 이날 방송에서도 나름 이런 갈등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땅 주인과 상인들이 좀 합의할 수 있도록 어떤 중재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물론 그것이 이렇게 성과 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방송이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매개할 수 있고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도 방송의 어떤 공익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TV신문고 코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생방송 오늘 아침이 다루는 주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아침에서는 생활 밀착형 정보부터 사회 논란, 특정 이슈의 후속 취재 등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관련 인물들의 목소리도 발빠르게 들어보고 있는데요. 생방송 오늘 아침이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아침 시사 교양쇼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시의성이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성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이런 시청자의 필요를 잘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방역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들은 굉장히 공익적이고요. 또한 이제 많이 다루는 주제가 주의가
주의가 필요한 안전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은데 가령 역주행을 유발하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 가해자가 역주행하기 시작한 터널 앞 교차로입니다.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일반 도로와 터널로 들어가는 도로가 섞여서 복잡한 구조로 설계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분리 시설이 있는데 고양 쪽에서 내려온 차들이 우회전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는 시설인데요. 저게 특히 야간에 보면 운전자들이 이제 중앙분리대로 보고 좌회전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도하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개개인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한 관련 기관에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들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살아나는데 예를 들면 분리수거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병은 어떻게 버리고 조이는 어떻게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진 재활용 쓰레기들을 물건이라든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우유팩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가서 휴지를 바꿔 쓸 수가 있고 플라스틱 병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른 재화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소재라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도 보여주려고 했던 점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다뤘던 이슈들이 뭔가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어학원 내 학대랄지 마두역 붕괴 위험 건물 곰팡이 핀 식자재를 만든 김치처럼 공공의 안전이라는 어떤 테마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슈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뉴스들은 사실 이제 메인 뉴스에서 맨 앞자리에 나오지는 않는 뉴스일 텐데 사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뉴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팔로우업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이 좋고 이제 이슈 현장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는 지점에서 더 못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좀 이거를 보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화두는 좀 제시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도 그 점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포맷상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심층성의 부족, 또 분량상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면 거기에 맞춰서 좀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촉법소년 절도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능숙하게 저 가위를 가지고 현금 결제함을 텁니다. 돈을 가지고 가는데 좀 특이했던 것은 CCTV가 있건 없건 너무나 당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 저 범인의 실체인데요. 바로 13살 중학생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붙잡혀서는 나는 촉법소년인데 왜 잡냐 이러면서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고요. 현재 경찰은 일단 추가 범죄를 조사한 뒤에 가정법원에 넘길 것이라고 하지만 촉법소년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범죄 기록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 정말 64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64년간 바뀌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다각도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단서로운 시각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제성을 뭐 고려를 해야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측면의 시선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최근 방송된 내용 중에서는 어떤 주제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이제 2월 23일에 방송된 어학원 아동학대 사건이 인상 깊었는데 대전의 한 어학원입니다. 이 수업 중 아이가 교사에게 책을 던지자 맞은편에 있던 교사도 똑같이 책을 던집니다. 잠시 후 다른 쪽에 있던 교사가 아이의 모자를 잡고 끌어냅니다. 아이고. 버티던 아이는 결국 끌려 나오는데요. 저건 아니죠. 자, 그리고는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고 맙니다. 이 사고로 눈과 이마에 심한 상처가 생겼고 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문까지 닫았다는데요. 문제는 의학원 내 아동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건데요. 사실 영어 유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어학원일 뿐 유치원과는 교사 채용 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바로 그 전주인 2월 18일에도 어린이집 학대 논란을 보도했었고 거기에 아동학대 처벌 판결에 대해서 전했었거든요. 이런 아동학대 같은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촉구하고 이 사태를 개선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방송 오늘 아침이 문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하는 등 이런 어떤 탐사 보도의 노력이 돋보였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두역 붕괴 위험 건물 상태를 살펴본 23일 방송이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건물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해당 건물의 출입과 사용이 모두 통제된 상황인데요. 그날 이후 모든 가게들의 영업은 중단이 됐고 상인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2달 가까이 영업 재개할 날만을 기다렸던 상인들. 문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냥 이사 가라. 보증금만 줄 테니까. 해당 건물의 임대인들은 약 100여 명.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잖아요. 기다려달라. 그래서 있었는데 갑자기 해지하겠다라는 그런 통보? 그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임대인들이 재건축을 염두에 뒀다는 게 상인들의 주장인데요. 자기네가 건물을 잘못 쓰고 제때 보수를 안 하고 관리 소홀해서 온 건데. 임대인들의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됐다? 집안 침하가 계속돼 시에서는 보강 공사도 수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땜질해가면서 사태를 모면해 왔다라는 걸 굉장히 꼼꼼하게 취재를 했잖아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잘 짚어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공공의 안전 문제를 떠나서 이것에는 얼마나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준 리포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주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에 먼저 보도가 되었고 그때 임대인들이 1월 말까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 말이 완전히 바뀌었고 상인들이 고통받고 생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일일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방영된 코너 자체가 그날 이후라는 코너였잖아요. 그래서 그 코너의 성격과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이 주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06년 첫 방송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생방송 오늘 아침.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방송사마다 이제 이런 모닝쇼들이 있고 이렇게 비슷한 포맷으로 사실 방송되고 있는 만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오늘 아침만의 특성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보다 과감한 시도로 비교 우위 혹은 오늘 아침만의 특징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타사에 비해서 묵직한 뉴스들을 더 많이 전하고 있는 어떤 오늘 아침만의 특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도 차별화와 특성화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코너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거든요. 이 코너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비슷비슷한 코너인데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의 매일 반복되는 그 브리핑 코너가 어떤 날은 오늘 아침 브리핑, 어떤 날은 금요 아침 브리핑, 심지어는 나오라는 코너도 같은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해 우리는 같은 경우에 1992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몇 년도 를 대상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나름 그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때 우리는이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과거의 학창 시절의 입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탄력성도 뭐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그러한 것들이 코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생방송 오늘 아침이 다른 데일리 매거진 프로그램에 비해서 시사성이 강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이슈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건 이 프로그램의 분명 장점이긴 하지만 모든 이슈를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전달해야 될 이슈와 심층성이 필요한 이슈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주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뭐 깊이를 첨가해서 후속적인 취재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어떤 캠페인성의 성격을 가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 선정에 있어서 제작진이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는 생방송 오늘 아침.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이슈들 더 발빠르게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